안녕하세요. 복숭아 구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짧게 인사하고 오늘 보여드릴 스웨터 소개부터 할게요. 이 스웨터는 네오 프로버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다루마 컬렉션 2024 메타피직스에 실려있는 스웨터이고요. 실크 모헤어 두 겹으로 뜨는데 굵은 바늘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은근히 비쳐요. 색이 아주 고급지죠. 부드러운 감촉에 뽀송뽀송하네요. 그리고 깊은 색감 덕분에 아주 즐겁게 뜨고 있어요. 지금은 소매 마무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실은 다루마의 실크 모헤어입니다.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완벽하게 부드럽습니다. 다루마 실크 모헤어 25g에 300m입니다. 모헤어 60%, 실크 40%, 권장 바늘은 2에서 3호니까 2.75mm에서 3mm입니다. 권장 바늘을 썼을 때 게이지가 28에서 32코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쓴 색상은 11번 색상입니다. 도안이 실린 책을 한번 다시 볼게요. 다루마에서 나온 다루마 컬렉션 2024고요. 제목은 메타피직스입니다. 그 중에 네오 프로보 이 스웨터인데요. 하늘하늘한 오버핏을 가진 브이넥 프로버입니다. 얇은 실을 굵은 바늘로 떠서 코가 큼직하게 보이는 특별한 무늬예요. 책에서 봤을 때는 색이 좀 튀지 않나 생각했었는데요. 코와 코 이로이로해서 트렁크 쇼 할 때 입어보고 생각보다 예뻐서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도 저는 결국 시커미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좀 더 짙은 색으로 떴습니다. 이 원작색 샘플은 정말 신기하게 누가 입어도 잘 어울리는 색이더라고요. 쿨톤, 웜톤 가리지 않고요. 행사 당일에 패키지를 구매하면 세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입어보니까 예뻤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커미 성애자는 고민만 100번 하다가 집에 돌아왔고요. 계속 눈에 밟혀서 결국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골라서 구매했습니다. 너무 고급지고 예쁜 색이에요. 아주 깊은 심연의 보라색. 실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면 일반적인 모헤어의 굵기 아주 얇고요. 25g에 300m니까 100g으로 환산하면 1200m죠. 그런데 헤어가 꽤 길어요. 모헤어의 가슬거림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이 스웨터는 이 얇은 모헤어를 두 겹으로 잡고 뜨는데 메인 바늘이 5mm 바늘입니다. 그렇지만 두 단씩 걸러뜨기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시스루 느낌은 아니에요. 실크가 40%나 들어가서 그런지 부드럽고요. 번떡이는 느낌은 없고 은은하게 비치는 광택이 있어서 깊은 고급짐이 느껴집니다. 브이넥 모서리는 이런 모양으로 만나고요. 고무단의 마무리는 안뜨기로 코주림하면서 마무리합니다. 탑다운으로 뜨는데 어깨 위에 견장 부분부터 뜨고요. 이 직사각형을 먼저 2개 뜬 다음에 소매 쪽 코는 쉬어두고 뒷판을 떠서 입고 앞판 떠서 입고 원통으로 떠서 몸통을 마무리합니다. 조명 바로 아래라서 완전 시술처럼 보이는데 이 정도로 비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걸러뜨기를 2단하고 3번째 단에서 정리하는 분이라서 단이 좀 압축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막 구멍이 숭숭한 스웨터는 아닙니다. 물론 유교걸인 저는 이너를 입겠지요.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한번 떠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에 직사각형을 뜨는 중이에요. 하나는 이미 떠났고 2번째 직사각형을 뜨는 중입니다. 정해진 코수대로 코를 잡고 그냥 쭉 뜨면 됩니다. 도안에 단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길이만 적혀 있어요. 양쪽을 떠야 하니까 첫 번째 거를 뜨고 나서 단수를 잘 세워뒀습니다. 똑같이 떠야 되니까요. 이제 좀 수다를 떨어볼까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새해가 됐다고 영상을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긴 구정 연휴가 지나갔고 아이들이 개학했다가 다시 방학을 했어요. 저희 큰아이는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와! 꾸준히 해보자 다짐하고 시작하긴 했지만 시간이 쌓이고 영상의 개수가 늘어난 걸 보니까 참으로 뿌듯하고요. 그동안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덕분에 제가 꾸준히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간 눈이 많이 오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다들 뜨개 많이 하셨나요? 저는 이런저런 핑계로 뜨개를 많이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틈틈이 모브 숙제도 하고 짜투리 실로 그레니 숄도 뜨기는 했지만 저의 진정한 힐링 뜨개는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짬짬이 뜬 이 네오 프로보가 완성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네요. 자, 두 번째 직사각형도 마저 완성했고요. 이 두 직사각형의 긴 변을 이어줄 건데요. 지금 살아있는 양쪽의 코들은 나중에 소매가 될 부분이라 한참 동안 쉬어둘 거예요. 왼쪽에 핑크색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버림실에 끼워두려고 합니다. 조립식 바늘일 경우에 조임키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얇은 실을 깨고요. 스티치 홀더에 코를 씌워뒀으니 바늘 끝을 끼우고 코들이 빠지지 않게 조심조심 잡아당기면 바늘에 코가 옮겨지겠죠. 당연히 바늘에 꿰어져 있는 버림실에도 자연스럽게 코가 옮겨져 있을 거예요. 버림실은 빠지지 않게 잘 잡고 바늘만 쇽 빼주면 버림실로 코가 옮겨졌습니다. 사실 이걸 설명하려고 찍은 영상은 아니라서 자세히 찍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 두 개의 직사각형을 이어서 뒷판을 시작할 거예요. 오른쪽 직사각형의 긴 변에서 코를 줍고 사이에 가마코로 코를 잡아준 다음에 왼쪽 직사각형의 긴 변에서 코를 주어줄 거예요. 그러면 뒷판, 그러니까 등 쪽에 코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아까 바늘에 버림실을 깨서 코들을 옮겼잖아요.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아니라서 아쉽긴 하지만 가끔 브리오시 무늬처럼 나중에 수정하기 어려운 편물을 뜰 때는 한 번씩 바늘에 버림실을 깬 채로 뜨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생명줄이라고 하던가 그렇게 한 10단마다 한 번씩 실을 끼워두면 나중에 혹시나 틀린 부분을 찾았을 때 큰 부담 없이 풀어낼 수 있거든요. 고수님들께 들은 방법이긴 한데 저는 써본 적은 없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다가 브리오시 무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뜹니다. 두 개의 직사각형을 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등 윗부분에 경사뜨기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도안을 보면서 진짜 천천히 한 코 한 코 잘 세어가며 떠야 합니다. 이 프로보의 무늬가 2단 걸러뜨기 그리고 세 번째 단에서 정리해주는 무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늬가 홀수단으로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정리되는 세 번째 단이 3단, 6단, 9단, 12단 이렇게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평면으로 뜰 때는 각별히 신경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겉면에서 정리하고 한 번은 앞면에서 정리하는 식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 무늬를 반복하면서 되돌아뜨기를 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 아주 틀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꼭 천천히 꼼꼼하게 도안을 체크해가면서 떠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무늬가 걸러뜨기 무늬라서 어디에서 편물을 뒤집었는지가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커로 표시를 해가면서 떴습니다. 이 마커까지 가서 조금 더 뜨고
턴을 하면 다시 마커를 걸고 이런 식으로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무늬에 맞게 걸러뜨기를 하면서 마커가 있는 곳까지 떴습니다. 이렇게 마커가 있는 곳까지 오면 마커를 빼고 정해진 코스만큼 무늬를 뜨고 나서 편물을 돌리겠죠. 돌려서 다시 떠나가기 전에 아까 뺀 마커를 다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표시를 해가면서 떴어요. 왜냐면 헷갈려서 몇 번 풀었거든요. 이 방법을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뒷목의 경사뜨기가 완성됐습니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경사뜨기를 하고 나면 그냥 쭉 무늬대로 떠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아몰이 끝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겨드랑이 부분에서 양쪽으로 코수를 조금 늘려줍니다. 길이 부분은 단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센치로만 정해져 있으니까 뒷판과 앞판의 길이가 같도록 단수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루마 컬렉션 북을 3권 갖고 있고 3권의 책 모두 하나씩은 떠봤는데요. 이 책 시리즈는 정답이 있는 도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친절한 도안은 절대 아니고요. 이 풀오버의 경우엔 길이가 센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단수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뒤판 길이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워크숍 때 토쿠코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내용은 진짜 도안에 다 있긴 있습니다. 천천히 도안을 잘 보시면서 작가님 말씀대로 뜨란 대로 뜨면 다 됩니다. 사실 이 풀오버를 뜨면서 제일 큰 문제였던 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푸르시오예요. 저도 몇 번 틀려서 풀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실크 모헤어가 헤어가 길어서 금방 헤어길이 엉키거든요. 푸르시오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푸르시오를 하게 된다면 실을 잡아 뜯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절대로 힘으로 뜯어내지 마시고 가위를 들고 엉킨 헤어 부분만, 심지 말고 헤어 부분만 살살 잘라주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 속에 저도 아몰 끝부분의 늘림을 잘못해서 몇 단 풀고 있는데요. 걸러뜨기가 있는 무늬를 푸르시오 할 때 힘을 많이 주게 되면 단이 흐트러지기도 하더라고요. 살살 달래가면서 풀어주고 최대한 정리한 단을 살려서 바늘에 끼워줍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뭉쳐버린 헤어는 가위로 살살 달래가면서 잘라주고요. 틀린 곳을 잘 풀고 코를 다시 주었으니 지금부터 또 잘 떠볼게요. 다시 수다를 시작해볼까요? 저는 요즘 드라마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생각해보니 드라마도 영화도 책도 잘 안 보는 것 같네요. 그런데 지난 연말에 뉴스가 쏟아지는데 기분이 좀 처지더라고요. 뉴스가 너무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제 감정이 너무 빠져들어서 힘들 때가 있어서 조금은 비겁하게 한쪽 눈만 감아보려고 드라마를 몰아서 보기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엔 오징어 게임 2를 봤고요. 그 다음엔 지금 거신 전화는 너무 조금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트렁크. 그 이후에 공유 알고리즘 때문인지 도깨비를 다시 한번 싹 봤습니다. 도깨비는 본방사수하고 처음 다시 본 것 같은데 다시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뒷판에 아몰까지 뜨고 나면 이제 앞판을 떠줄 차례인데요. 처음 시작점인 어깨 직사각형의 나머지 긴 변에서 코를 잡아줍니다. 이 풀오버는 브이넥이기 때문에 한쪽을 뜨고 또 나머지 한쪽을 떠서 브이넥의 모서리에서 이어줄 거예요.
V넥이기 때문에 넥 부분의 늘림은 계속 반복될 거고요. 앞판의 양쪽 모두 넥 부분에서 늘림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뭐 사실 서술형도 아니라서 그냥 찬찬히 뜰한 대로 뜨면 됩니다. 앞판 양쪽을 모두 뜨고 나면 이제 앞판을 하나로 이어줄 차례입니다. 익기 전에 한번 펼쳐서 보면 이 직사각형 어깨 윗부분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코를 잡아서 뒷판을 뜨고 앞판의 양쪽을 떴습니다. 앞판의 무늬를 한 단 뜨면서 양쪽을 이어줬습니다. V넥의 끝부분이 이렇게 붙어있죠? 이제 앞판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판과 뒷판도 이어줄 거예요. 드디어 몸통이 하나가 되는 거죠. 원통으로 입고 나면 이제 겉면과 앞면을 왔다 갔다 뜰 필요 없이 겉면의 무늬만 생각하면서 이대로 쭉 떠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겉면과 앞면 따로 없이 계속 겉만 보고 뜨면 되기 때문에 무늬를 겉에서 정리하느냐 안에서 정리하느냐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두 단을 걸러뜨고 세 번째 단에서 정리하는 거다 보니까 이번 단이 걸러뜨는 단인지 정리하는 단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걸러뜨기 하는 코, 즉 걸러뜨는 겉뜨기 코의 뒤에 건넨 실이 몇 개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건네진 실이 한 줄이다. 그러면 걸러뜨기를 한 단 더 해야 되고요. 건네진 실이 두 줄이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단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드라마 얘기를 이어서 해보자면 도깨비까지 보고 사실 멈추려고 했는데 도저히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자 싶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추천해줬던 그들이 사는 세상을 봤습니다. 이게 2008년작이더라고요. 최근에 송혜교 배우가 영화 홍보 때문에 제가 즐겨보는 유키즈나 요정재영에 출연해서 그런지 제 알고리즘에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그 참에 사람들이 인생 드라마로 자주 꼽는 그 사세를 봤는데요. 저는 처음 본 거였고 내용도 잘 모르고 봤는데 괜찮았어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볼만한 연애 얘기인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조금 안 맞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송혜교 배우야 예쁜 거 알고 있었고 뭐 여전히 예쁘시고 와 그때는 근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앳되기도 하고 근데 상대 역인 현빈 배우도 너무 예쁜 거 있죠. 하긴 벌써 15년 전 드라마니까요. 생각해보니 저도 그 당시엔 솔로였네요. 그때 봤어도 좋았겠다. 근데요, 그 드라마를 보다가 좀 놀란 게 OST가 깔리는데 성시경 목소리인 거예요. 찾아보니까 진짜 성시경 맞더라고요. 아니, 그때도 드라마 OST를 불렀구나 하면서 너무 놀랐는데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 생각해보니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싶기도 하네요. 제 동년배니까 동년배 그때도 성공한 가수였고 드라마 OST는 충분히 부를 수 있었을 건데 왜 그렇게 놀랐을까? 재밌네요. 정해진 길이만큼 떴으면 이제 고무단을 뜹니다. 도안의 길이만큼 떴는데 아무리 봐도 몸통이 짧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키가 작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너무 짧은 거 아닌가 하고 혹시나 싶어서 코아코 이로이로에서 입어본 사진을 찾아봤는데 원래 짧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짧게 그냥 갑니다. 최근 제가 뜬 스웨터들을 입으면서 길이가 다 어정쩡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옷들이 죄다 짧게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워낙 작아서 그런 건지 일단 그냥 짧게 마무리하고 고무단을 뜨고 있어요. 드라마 얘기로 재밌는 게 또 있어요. 그 사세를 완주하고 요즘 하는 드라마도 하나 보고 있는데요.
나의 완벽한 비서라는 드라마입니다. 무슨 드라마 킬러 같네요. 진짜 원래 잘 안 보는 사람인데 어쩌다 이러고 있지. 새해엔 넷플릭스가 제 하루를 점령하고 있어요. 일단 다시 나의 완벽한 비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좀 스토리는 제가 좋아하는 얘기도 아니고 초반에 처지는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넷플릭스가 새 회차 나올 때마다 자꾸 올려주니까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남자 주인공이 이준혁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사세에 그들이 사는 세상에도 이준혁 배우가 나옵니다. 15년의 갭 차이가 큰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 사세의 이준혁 배우는 송혜교의 전 남친으로 나오는데요. 오히려 그때가 더 늙어 보인달까?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요즘 완벽한 비서의 이준혁 배우는 너무 예쁘잖아요. 요즘 별명도 뭐라더라? 밀크 바닐라 엔젤? 멋지고 스타일링을 잘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5년의 갭이 있었음에도 이 완벽한 비서의 OST도 성시경이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 재밌었어요. 한 분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커리어를 쌓고 있는 것이 배우도 가수도 존경스럽다, 대단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시간이 쌓이는 것은 진심으로 대단한 일이에요. 한 분야에서 쌓는 시간은 허투루 쌓이지 않거든요. 아주 얇은 종이장처럼 얇은 시간이 켜켜이 쌓여서 정말 단단한 책 한 권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인 거죠. 나도 무언가 그렇게 쌓고 쌓아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결과물이 누구처럼 거창한 커리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 자신은 인정할 수 있는 결과물이기를 바래요. 내 인생에서는 남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고무단을 다 떠서 이제 몸통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도안에서는 고무단을 안뜨기로 코줄임하면서 마무리하는데요. 처음에 예쁘기에 안 나와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대체로 얇은 실을 굵은 바늘로 뜨다가 마무리할 때 예쁘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마무리하던 코드를 풀어내고 다시 마무리하는 중이에요. 너무 당겨지지 않게 잘 조절하면서, 이게 좀 안 된다 싶으면 마무리할 때 오른쪽 바늘만 조금 굵은 바늘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드라마 얘기를 또 더 해보자면, 이번에 넷플릭스에 SBS 프로그램 몇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아마 더 추가될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추가된 것들 중에 드라마 모래시계가 있더라고요. 다들 모래시계 보셨나요? 이게 95년작입니다. 95년 1월부터 방영된 드라마더라고요. 당시에 모래시계 하는 시간엔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서 모래시계가 아니라 귀가시계라고 불린다고 뉴스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찾아보니까 당시 시청률이 50%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계기로 서울 수도권 방송국이었던 SBS가 타 지역 방송국을 개국하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 보질 못했거든요. 유명하다는 것만 알았을 뿐, 나이가 애매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복잡하게 돌아갈 것 없고, 그냥 그 당시에 예비 고1이었던 것 같은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안 본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우리 엄마가 혼자 보지 않았나 싶어요. 몸통을 마무리하고 이제 소매를 뜨고 있습니다. 소매는 몸통에서 코를 잡아서 내려뜹니다. 몸통과 같은 무늬로 뜨면 됩니다. 소매는 거의 대부분을 코줄임 없이 원통으로 쭉 뜨고요. 소매뿌리에 가까워졌을 때 코줄임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벌룬처럼 만들어줘요. 양쪽 소매를 소매뿌리만 남기고 다 떴습니다. 거의 다 완성해가죠. 몸통의 마무리도 깔끔하게 잘 됐고요. 그러고 보니 목 부분의 고무단도 마무리해뒀네요.
양쪽 소매 모두 코줄임까지 끝내든 상태입니다. 이제 고무단만 뜨면 됩니다. 무늬 예쁘죠? 아주 고급져요. 소매 모양 좀 보세요. 원통으로 코줄임 없이 쭉 뜨다가 마지막에 코줄임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코가 확 줄어들었죠? 이제 남은 코를 가지고 고무단을 뜨면 됩니다. 목 고무단도 그랬지만 소매 고무단도 겹단이 될 거예요. 따로 더블 리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고무단을 평범하게 몇 단 뜨고 중간에 한 단을 고무뜨기가 아닌 안뜨기로 쭉 뜹니다. 그리고 다시 고무뜨기를 뜨는데 아까 떴던 고무단보다 2단 짧게 뜹니다. 이 짧게 뜬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꼬매질 거예요. 고무단을 접어서 겹단을 만들 때 안쪽으로 들어가는 편물이 조금 더 작게 떠져야 꼬매고 나서 예쁘게 마무리되거든요. 때로는 안쪽으로 들어갈 고무단을 좀 더 작은 바늘로 뜨기도 하는데 이 도안에서는 바늘을 바꾸진 않고요. 대신 단수를 조금 줄여서 뜹니다. 소매 고무단을 다 떴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무단 중간에 안뜨기 단이 보이시죠? 이 안뜨기 단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어 편물을 안쪽에 꼬매줄 거예요. 무늬가 끝나고 고무단이 시작되는 부분이 안쪽에서도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디 꼬매야 될지는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꼬맬 때 편물이 틀어져서 꼬매지지 않게 그 코를 잘 따라 올라가서 꼬매야 하는데요. 저는 이게 늘상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링으로 군데군데 찝어주고 꼬매려고 합니다. 겉에서 코 하나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단을 쭉 따라 올라가서 그 코와 꼬맬 코를 짝지어주고 고무단이니까 고무뜨기니까 겉뜨기 코를 따라 올라가서 같은 코의 자리에 윗단에다 꼬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짝지어준 다음에 군데군데 마커로 찝어줍니다. 이렇게 찝어주고 나서 감침질로 꼬매면 편물이 틀어지지 않게 잘 꼬맬 수 있습니다. 감침질을 하면서 모래시계 얘기를 마저 해보자면 제가 그 당시에 모래시계를 못 봤는데 이번에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길래 한번 정주행을 해봤습니다. 최근 드라마를 꽤 많이 몰아서 봤는데 의외로 이 모래시계가 제일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되었어요. 시대적 배경이 70년대 박정희 독재 시절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드라마의 스토리를 관통하는 아픔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더라고요. 당시에 모래시계를 보지 않고 그저 여기저기서 보이는 짧은 영상 같은 것만 본 저는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얘기가 나오면 고현정 배우, 최민수 배우, 아니면 말도 없이 검도만 하던 이정재 배우 이렇게만 떠올렸었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 정도의 대사만 떠올렸었는데요. 다 보고 난 지금은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만든 드라마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95년이면 김영삼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뀐 지 2년밖에 안 됐던 시기였는데 이런 드라마를 방영한 SBS도 PD와 작가도 대단하다 생각돼요. 벌써 30년이 된 드라마라서 최근 드라마에 비해 부드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수작은 수작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의 상황에 딱 맞는 드라마가 아닐까 싶어요. 30년이 지나도 비슷한 혼란을 야기한 몇몇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중간중간 깊은 깨달음을 주는 촌철살인의 대사들이 있어요. 넷플릭스로 드라마 자주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매 마무리도 끝냈습니다.
이 찰랑이는 편물 좀 봐주세요. 이제 실정리만 하면 완성입니다. 옷을 완전히 뒤집어줬어요. 헤어 때문에 실이 서로 잘 엉겨붙기 때문에 옆에 코에 왔다 갔다 몇 번만 끼워주면 됩니다. 남은 실은 가위로 잘라주고요. 모래시계를 본 이후엔 요즘 인기 절정인 중증 외상센터를 봤습니다. 은근 무게 있는 스토리지만 너무 무겁지 않게, 그리고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캐릭터들이 매력 있어서 즐겁게 봤어요. 방학 중인 큰아이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방학 동안에 영화를 몇 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뭘 보고 싶은데 못 고르겠다 하길래 중증 외상센터를 함께 보자고 했습니다. 작은 아이까지 셋이서 다시 한번 또 봤습니다. 2번 봐도 재밌더라고요. 시즌2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중증 외상센터의 추영우 배우 때문인지 저의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그 다음에는 옥시 부인전을 봤습니다. 다들 많이 보셨죠?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 참 많은 드라마를 한 달 동안 몰아서 봤네요. 옥시 부인전도 재밌게 봤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제 뜬구름 잡는 듯한 꿈에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흐뭇했어요. 드라마 정주행은 이렇게 진행되었고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영화를 몇 개 찜해두긴 했는데요. 너무 집중해야 하면 뜨개를 또 못하니까 뭔지 아시죠? 실정리도 끝냈습니다. 진짜 완성이네요. 보면 볼수록 색감이 너무 예뻐요. 사이즈를 재보고 있는데요. 저는 2번째 사이즈를 떴는데 거의 정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품도 길이도 그리고 뒷목의 길이도 도안의 사이즈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팔 길이는 확실히 짧으네요. 제 팔에 맞춰서 떴더니만 공방에 가져갔었는데 저희 선생님한테는 팔이 많이 짧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옷이니까 저한테 잘 맞으면 장땡입니다. 편물의 부드러운 유연함이 여태까지 뜬 어떤 옷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무늬 좀 보세요. 큼직큼직한 V자 코가 멋들어집니다. 3단에 한 무늬씩 들어가요. 목둘레와 소매뿌리는 겹단인데 투박하지 않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부인에게 모서리는 이렇게 만나고요. 목선도 예뻐요. 헤어감이 엄청난데 따가움은 전혀 없고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입니다. 이제 한번 입어볼게요. 먼저 제가 겨울에 자주 입는 터틀넥 스웨터 위에 입어봤습니다. 검정검정한 옷 위에 입었어요. 팔 길이와 모양은 이렇고요. 색감이 잘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크롭 길이의 스웨터입니다. 요즘 대세는 크롭이죠. 이너를 입고 그 위에 입어도 품이 넉넉한 편이에요. V넥 목선이 아주 예쁩니다. 색깔도 예쁘죠? 이번에는 민소매 이너 위에 입어봤습니다. 부드러워서 맨살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목선이 더 잘 보이네요. 말씀드린 대로 너무 시스루는 아니죠. 팔라인도 예쁘지만 목선도 자연스럽고 적당한 것 같아요. 영상 마지막에 착샷을 편집할 때마다 연예인들의 고충이 느껴집니다. 카메라 안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 자신보다 더 통통한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저련히 생각하기로 합니다. 네오프로버는 고급진 실크 모헤어로 뜬 예쁜 V넥 스웨터라서 두고두고 잘 입을 것 같아요. 색상도 딱 마음에 들고 가볍고 부피가 크지 않아 여기저기 잘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뜰 때 홀수로 반복되는 무늬라서 조금 신경 써야 하지만 메타피직스 갖고 계시면 꼭 떠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1월 한 달은 드라마에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었으니 2월에 남은 시간은 또 뜨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2월이 끝나기 전에 또 하나를 떠서 영상을 편집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복숭아 구름이었습니다. 또 만나요.